히어로스만은 지난 오프시즌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한 넥센 히어로스의 스프링 캠프 현장을 찾아와 있습니다. 특히 김병현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면서 팀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김병현 선수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악동 이미지라든가 조금 메토리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데 과연 팀에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쟤는 김병현 선수가 20살 때 이제 이곳 미국에 와가지고 22살 때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 올리고 또 2차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팀이 될 때 중계 방송을 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적응을 잘 못했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변신한 이런 모습이 팬들에게는 좀 더 신선할 수 있고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자, 오래간만이에요. 예. 여기서 보게 된 게 또 새로운데, 그죠? 예. 우리 저 한명재 캐스터. 이제 예전에 메이저리그 중계할 때 많이 했었죠. 메이저리그 얘기도 중계를 많이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최초로 양대리그 우승 반지를 낀 김병헌 선수가 오늘 귀국해서 넥센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넥센 히어로스와 전격 입단 계약을 맺은 김병현 선수. 팬들에겐 갑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사실 넥센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언제부터 넥센에서 접촉이 왔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대표님도 그렇고 이렇게 주위에서 통화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제가 선뜻 연락을 못 드렸죠. 답장을 못 드렸죠.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가장 큰 동기가 뭐였어요? 어떤 점이었어요? 그 약간의 동질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저희 넥센이란 팀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그냥 이 팀에 들어가서 한번 이게 아니다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한번 운동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위력적인 슬라이더로 메이저리그를 사로잡은 김병현. 1999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시작해 보스턴 레드삭스를 거치는 동안 2번의 우승 반지를 거머쥔 국내 유일의 선수죠. 그러나 김병현 선수에게도 위기와 좌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월드시리즈 4차전과 5차전에서 허용한 3개의 홈런. 투게 갑니다. 투게 왼쪽 넘어갔습니다. 홈런. 아니 이게 월드시리즈 승부의 투아웃에 이게 도대체 이 마지막에 이런 홈런이 또 나올 수가 있나? 네, 그런데 그때 나는 던진 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피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몸쪽에 좀 위험하다. 나 분명히 멘트 때 좀 그랬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 보면 이제 워낙 자신이 있었고 근데 그 월드 시리즈 오기까지 제가 조금 뭐랄까 겁 없이 잘 던졌던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5타자 다 삼진 잡고 그러니까 그때 살짝 만만하게 봤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살짝 긴장을 풀었던 게 그 상황에 왔고 그 다음 날도 그래 맞았어 그래 또 쳐봐 했는데 또 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차전에서 이제 저희가 루이스 건잘레스가 이제 쳐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솔직히 이제 응원하는 것밖에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기분이 우승 반지를 끼고도 미안하기만 했던 그때. 그러나 김병현 선수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야구명가 보스턴으로 이적하게 된 김병현 선수. 보스턴에서 뛰었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한 해가 제가 몸쪽으로나 이렇게 야구 쪽으로 괜찮았으면은 가장 운동하기 좋았을 때는 보스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하면은 영웅이 될 수도 있었고 뭐 못하면은 뭐 이렇게 죽일 놈이 될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게 우선은 선수한테는 이게 매력적인 도시니까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야유가 좀 그 소개할 때 좀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그 전 게임을 보고 그 상황이 9회 투아웃 주자 1, 2루 제가 마무리라고 저를 썼으면 믿었으면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웃 카운트 2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하, 볼 4. 원앤원. 몸쪽, 몸에 맞았습니다. 근데 백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스윙으로 간주가 안 되네요. 좀 위기 한번 넘겨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직구로 가다가 마지막에 지금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삼진을 잡아냈거든요. 바꾸나요? 그래서 이제 드라조 선수인데, 엠브리 선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스턴 지금 현지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습니다. 투수가 바뀝니다. 투아웃 주자 2루 1루.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왼손 투수가 나와서 점수를 줘서 동점이 되고 그다음에 역전이 되고 게임이 졌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홈에 돌아왔을 때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제가 끝내기를 맞았으면 분명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공도 뭐랄까 저한테 안 줬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부하니까 순간 나는 이 받아들일 수 없어.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구에서 김병현을 지켜준 것은 오직 야구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가 던지는 거, 운동하는 거에 너무 하나에만 이렇게 꽂혀 있어갖고 이제 그것만 볼 줄 알았지 영어를 다른 거에 활용할 시간 같은 거를 잘 못했던 거죠. 이것만 잘 되면은 운동만 잘하면은 모든 건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돌아온 김병현을 바라보는 김시진 감독의 표정이 그저 흐뭇하기만 하죠. 행복한 고민에 빠진 김시진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그 당시 그 순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분명한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선수들이 우리 보통 이제 국내 선수들은 10시 연습하면은 뭐 보통 한 9시 반 뭐 이렇게 연습 시간만 안 놓도록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병현이는 아침에 보니까 제일 빨리 나올 때가 제가 한번 체크하고 물어보니까 7시 20분, 7시 반쯤 돼서 나오더라고. 나와서 이제 밥을 먹고 저희들이 10시에 연습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몸을 다 풀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와서 워밍이라는 이 스트레칭하고 이게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을 다 풀고 나오더라고요. 풀고 나와서 또 풀더라고요. 그거는 그 자체는 벌써 선수로서 자기 몸을 관리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분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현 선수를 한 5월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결국은 본인 또 팀이 필요한 부분, 감독님이 어떤 선수 우리 팀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주시면 저는 어떤 보직이든지 그냥 따라 팀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저는 지금 현재 몸 상태가 뭐 지금 좋고 그리고 투구수가 좀 많아도 별 문제 없이 그거를 또 견딜 수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더 세이브는 저희들이 손석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발 투수가 나가서 뭐 5, 6회까지 이겨줘야만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구수만 괜찮으면은 선발 쪽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김병현 선수는 이제 함께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영웅 그 자체입니다. 이 후배들이나 또 메이저에 진출하고 싶은 애들에게 어떤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
실력이 되고 그다음에 부상 없이 그 페이스를 한국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좋았던 그런 몸 상태를 꾸준하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좀 먼저 들여서 우선 야구를 잘하면은 모든 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아, 그랬구나.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척이나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연습하는 김병현. 그러나 야구를 포기할 뻔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유니폼 입고 야구장에서 그런 그걸 배우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 뭐 아프지도 않았었고 할만했는데 아 이게 내가 뭐 괜찮다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는 포지션도 아니었고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미국을 가야 되나 아니면 일본은 이제 제 머릿속에는 떠났었고요. 미국을 가야 되나 한국을 가야 되나 내가 어디서 좀 재밌게 그다음에 얼마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하다가 이제 넥센 대표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가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혼자 하는 연습이 익숙한 김병현. 요즘 단체 훈련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는 게 자기 한계를 조금 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너무 일반 사람화 된 게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그래도 운동선수라고 단체 운동하면서 제가 못 따라갈 때 좀 더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좀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지 좀 더 옛날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 있어도 국내 프로야구를 늘 지켜보며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상대팀 타자로 만나야 할 선수들. 김병현 선수의 눈에 가장 불편한 상대로 꼽힌 타자는 누굴까요? 김현수, 그 다음에 이대호 있었는데 없고 이제 우리 꽃보모 네, 꽃보모 있고 그 다음에 SK의 누구죠? 박정건이? 네, 박정건이도 잘 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LG에는 또 많죠. 이병규도 네, 병기형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 되게 골고루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도 빠르고 좀 더 기동력 야구도 많이 하고. 김병현의 가세로 더욱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죠. 이 열기 그대로 2012 시즌 넥센 히어로스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그러니까 매 시즌마다 그 목표가 우선 1년 아프지 말고 우선 부상당하면은 가장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거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선은 팀이 이길 수 있게 야구장 안에서 내가 마운드에 있을 때나 그다음에 덕아웃에 있을 때 후배들 좀 잘 이끌어주고 부족한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을 주고 우선은 근데 저희 팀이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니까 지금보다도 좀 더 미래가 밝은 팀을 좀 만들 수 있게 투수 부분에서는 코치님도 있고 감독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면서 마운드에서는 글쎄요 가면은 뭐 점수 안 주는 게 투수한테는 뭐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했던 넥센 히어로스 과연 올 시즌은 탈꼴찌를 넘어서 4강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됩니다. 비시즌에 영입한 이태근과 김병현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지 이 두 선수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데 과연 어떤 정도의 성적을 낼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는 그런 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피오리아에서 한명재였습니다.